연이은 사기 구설수입니다. 최근 또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인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 씨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곡비 사기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유재환 씨는 앞서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였죠. 한 매체에서 유재환 씨가 아동 양육시설, 이 가정 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서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작곡비로 사기를 쳤다라는 보도가 이제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 4명은 문화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이 음원 발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래 3곡에 대한 비용과 스튜디오 대관비 175만 원을 포함해서 총 880만 원을 유재환 씨에게 송금을 했지만 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립준비 청년들은 유재환 씨한테 전화를 했겠죠? 연락을 했겠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곡이 늦게 나오니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아팠다. 내가 아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도 어렵게 2달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연락한 끝에 3곡을 받았는데 약속한 3곡을 받았는데 한 곡은 2절까지 있지만 2곡은 1절에서 노래가 끝이 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유재환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미완성곡 2곡에다 이제 완성곡 하나를 받은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아까 보낸 880만 원 중에 대관료 175만 원 있었죠. 여기 이제 쇼케이스 대관 비용인데 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받았다는 건 내가 대관 이제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건데 거기 쇼케이스 내 사무실에서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실이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 사무실 바로 앞에 모텔이 보인다고 해요. 아니 뭐 그렇더라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사무실이 쇼케이스 할 만한 공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뭐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쇼케이스 공간 175만 원이나 드렸는데 내 사무실에서 조금 많이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당한 값을 지불을 했는데 네. 그냥 2층 사무실에서 하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부 프로젝트 차원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출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인데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이 첫 맛은 좀 달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쇼케이스 장소가 그래요. 사무실이더라도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곳이었으면 이게 또 다른데 애초에 이 장소가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된 곳이 아니라서 이 정부 지원금 프로젝트로 대관할 수 있는 근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공간을 열어서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미안했는지 유재환 씨가 그래 그러면 내가 사회 봐줄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러면서 또 못 왔다 그래요. 당일날? 네, 사실 뭐 오늘 다 다루지 않지만 이전에도 여러 이제 폭로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도 여러 추가 폭로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좀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사회 봐준다 그러고 당일날 안 오면 그 행사는 어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저 자립준비 청년들은 유재환 씨한테 얼마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요 대목에서 이들의 인성이 좀 읽혀요. 여하튼 뭐 완성됐든 안 됐든 작곡 노래는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관료 175만 원에다가 이 아까 어머니가 아파서 작곡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 어머니 병원비를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요구했다는 표현은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어른으로서 믿고 싶지 않고 아마 빌렸겠죠. 네. 설마 그 100만 원 해가지고 27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재환 씨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유재환 씨가 앞서서 자신의 이 개인사 논란을 한번 거친 바 있어요. 이때는 자신의 입장을 한번 명확히 낸 적이
적이 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SNS 계정을 이제 폐쇄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이 유재환 씨가 자립준비 청년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의 일부가 정말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유재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275만 원이 없는데 다짜고짜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곡비가 700만 원인데 너니까 이 가격에 300만 원, 세 곡을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불찰도 이번 기회에 크게 혼나길 바란다. 나는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되든 이 조사를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재환 씨랑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어요. 예전에 네.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던 동생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었던 그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고 웃고 다 이 양해하고 맞춰주던 그 모습도 저는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그 모습도 유재환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유재환 씨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실제 본인의 건강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어머님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날 것은 혼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변제할 부분은 변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음악적 재능을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이 논란이 본인에겐 깜짝 놀랄 만큼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하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극비 결혼설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면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냐? 26살 차이가 나는 재벌가 남편과 결혼한 미스코리아 출신 교수 금나나 씨의 소식입니다. 금나나 씨는 200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당시에 그야말로 넘사벽 스펙으로 다들 우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우아했었죠. 그때 이제 경북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것도 의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100일 만에 10kg을 빼서 어머 공부 잘하듯이 살 빼는 것도 이렇게 잘하나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까지 돼서 놀랐는데 사실요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진 되면 보통 그 방송계로 나와서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거든요. 뭐 꼭 진이 아니더라도 뭐 고현정 씨도 그렇고 오영경 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뒷모습을 김성령 씨도 보는데 요즘엔 사실 그렇게 그분이 뭐 하지 이런 상황인데 금나나 씨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진된 뒤에 어머나 세상에 하버드랑 MIT를 동시에 붙었대요. 이런데 그중에서 하버드 대학을 선택해서 생물학과 전공을 하더니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석사하고 다시 하버드에 와서 영양학 역학을 역학까지 공부를 해서 2017년에 동국대의 생명공학과에 조교수 임용됐다더라. 여기서 조교수 우리가 아는 대학원 조교가 아니잖아요. 제 정식 진짜 교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됐다더라. 이렇게 근황까지를 한 2017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2024년에 근황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 중심이 된 겁니다. 이제 늦게 알려졌는데 7년 전에 무려 26살 연상의 그것도 재벌 사업가와 결혼을 했대. 와.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26살 차이는 좀 놀랍긴 합니다. 근데 금나나 씨와 26살 차이, 이 결혼한 재력가 남편이 누군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26살 차이도 궁금하고 재력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언론사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중 취재에 들어간 건데요. 일단 건설업계 회장님으로 불려도 이 손색이 없는 이 굉장히 아이콘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던가 뭐 궁이라던가 꽃보다 남자라던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 예쁜 이 정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 1만 3천여 평에 달하는 제주 중문의 S호텔을 비롯해서요. 총 1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장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41만 평 대지에요. 총 27홀 규모로 이 설계된 골프장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건설업계 대부로 불리는 금나나 씨 남편 몇 년생이냐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1957년생입니다. 금나나 씨와 26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7년 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7년 전에 결혼을 했다라는 보도까지만 났어요. 사실 지금 양쪽에서는 신랑 신부로 말해진 남편 아내로 말해진 이 두 분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인용 보도를 하는 셈인데 하여튼 보도에 따르면 7년 전에 결혼했다. 어디서 했다? 그 13,000평 대지가 펼쳐졌다는 그 제주도의 중문의 S호텔 거기서 이제 가족들만 모셔서 조촐하게 결혼했다. 이렇게 보도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극비로 결혼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이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금나나 씨와의 결혼이 이 남편에게는 재혼으로 오래전에 이 부인과 사별 후에 홀로 외동딸을 키워온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세간의 시선을 고려해서 가족만 참석한 이 비공개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나나 씨 이제 극비 결혼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SNS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형 발언 예전에 네. 그게 또 세상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이 세포 생물학을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뇌라고 하는데 나는 세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머리로 느껴, 머리로 알아봐, 가슴으로 느껴 그게 아니라 나는 뭔가 세포 안에 그것에 관련된 DNA가 저장이 돼 있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면 딱 알아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포가 알아봐서 결혼을 했는지 두 사람 만의 사랑과 결혼이니까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세포가 알아보는 사람 신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